안녕하세요. 18년 차 원룸 집주인 아저씨 은퇴일기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구독자분께서 질문하신 7억 들고 원룸 건물 알아보기 세 번째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편에서는 입지가 원룸 사업하기는 적당한지, 그리고 뭐 건물 가격은 적당한 건지, 그리고 수익률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 원룸 사업을 이렇게 구상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해당 영상은 아래 고정 댓글에 잘 정리해 두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웃긴 게 제가 이 건물을 그때 지금까지 검토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제 영상 보신 분 중에서 이 건물에 실제로 다녀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전에 방송에서 옥탑이 있는 건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실제로 갔다 오신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실제로 여기 위에 옥탑이 실제로 있다고 하고요. 이게 불법 건축물이었다고 하네요, 이게. 그리고 제가 건축물 대장을 봤을 때 증축이 됐다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 아마 이거를 불법 부분을 양성화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신 분이 말씀하시는데 내부 구조가 그래서 좀 독특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물건이 꽤 오래전부터 이렇게 나온 이렇게 매물이었다고도 하시네요. 그래서 이 방송이 딱 이 물건을 딱 분석하기 위한 이런 영상을 제가 찍는 게 아니라 제가 원룸 사업을 이렇게 검토할 때 이런 식으로 한다, 이런 거를 보여드리기 위한 방법이니까요. 이거 감안해가지고 방송 들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마다 또 개인의 사정이 다 틀리고, 개인이 또 접하는 물건도 다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물고기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과연 셀프 인테리어를 통해서 아래 10년이 넘은 원룸을 이렇게 최근 신축처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아니면 이거 말고 다른 운영 전략은 뭐가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앞서 검토를 해봤는데 건물 가격 대비 월세 봤을 때 수익률이 영 내키지 않아가지고, 이 수익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현재 동네 시세인 300에 35만 원을 500에 50만 원으로 올려받는 이거가 아주 이거를 반드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아래 사진처럼 근처 경쟁을 앞으로 해야 된 신축 원룸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보다 가격은 5만 원 정도 싸게 받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전략을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이 공사를 셀프로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만드는데 한 예산으로 한 500만 원 잡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생전 인테리어를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이런 상태의 물건을 이 정도의 퀄리티로 셀프로 방을 이렇게 꾸민다는 게 사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봐서, 만약에 이거를 셀프로 해낸다면 이건 진짜 정말이지 앞으로 임대사업 하면서 정말 큰 우군이 내 편인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셀프로 이거를 해낼 수 있는지, 이게 중요할 건데요. 그래서 일단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뭔지 한번 이렇게 나열을 해보면요. 페인트를 해야 되고요. 페인트를 칠해야 되고, 타일을 또 욕실 리모델링 위해서 타일을 바꿔야겠죠. 그리고 전기자재, 그러니까 등기구 스위치, 컨센트 이런 걸 또 바꿔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몰딩하고 도어도 이제 너무 칙칙한 색깔이니까 바꿔줘야 되고, 그리고 요런 샤시를 통으로 바꾸긴 아까우니까 이런 이제 샤시의 이런 이게 나무색 부분만 이제 바꾸는 이제 인테리어 필름 시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바닥 데코 타일도 이렇게 화사한 색깔, 요런 요즘 나게 요런 색깔을 바꾸고,
그리고 도배도 해야 되고요. 또 욕실 리모델링을 했으니까 뭐 양변기랑 세면대도 또 교체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또 욕실에 있는 각종 액세서리도 설치해야 되고, 뭐 대략 뭐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이게 사람을 부르면은 이게 페인트 따로 불러야 되고, 목수, 뭐 타일, 설비, 전기, 그리고 필름, 도배, 장판,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요. 근데 이게 방을 한 3개 이상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면 이제 각각 이런 기술자들을 이렇게 불러서 일을 해도 이제 해볼만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근데 사실 빈 방이 3개 나올 때까지 이거를 다 공실로 둔다는 것도 좀 그렇고, 이게 3개 모이는 타이밍이 또 맞추기도 쉽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방 한 개씩 하는 게 나올 때마다 하는 게 가장 좋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방 한 칸 공사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는 게 사실 효율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이게 하루 일거리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또 하루 일당을 전부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일 잘하는 사람은 이런 이렇게 소규모 방 하나 고치는 거, 이런 공사는 잘 안 옵니다. 뭐 기존에 있는 거래처들,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이런 거래처들 일하느냐 이런 거 바쁘고요. 그래서 이제 기술자라고 불러도 실제로 오는 사람의 퀄리티는 별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전략을 빈방 나올 때마다 내가 직접 셀프로 인테리어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래서 내가 셀프로 한다면 일단 방 한 칸 하는데 2달 정도 일정 잡고 내가 직접 하는 건데요. 이 한 칸 가지고 방 한 칸 가지고 2달 동안 내가 이제 기술을 익히는 거예요. 뭐 누가 늦게 한다고 이게 뭐라고 할 사람도 없잖아요. 뭐 내가 건물주니까요. 그래서 여기가 내 건물이기도 하지만 이게 바로 나의 기술 훈련장이 되는 건데요. 제가 이거를 제가 18년 전에 제가 젊었을 때 이렇게 했었어요. 그때는 유튜브 뭐 이런 것도 없고 해가지고 그냥 몸으로 때워가지고 그냥 스스로 배웠고요. 네이버에 검색해가지고 찾아서 뭐 하기도 했지만 지금보다 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훨씬 제약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튜브 영상 한번 이렇게 검색만 해도 영상 무지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거 유튜브 영상 이거 비슷한 거 한 번만 보면 그다음부터 알고리즘이 추첨해져 가지고 유사한 영상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하려고 맘만 먹으면 제가 이렇게 젊었을 때보다 지금 훨씬 수월하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맘먹기 나름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렇게 일을 잘 하려면은 이 장비랑 이 공구가 이게 필수적인데요. 뭐 여기서 무조건 그 필요할 때마다 그 전문가급 장비를 이렇게 사 모으는 겁니다. 필요할 때마다. 일은 이제 공구가 하는 거고, 그 사람은 그 공구를 그냥 거두는 것이라는 말이 이게 노가다판에는 있는데요. 그만큼 이 공구가 일의 속도와 품질을 높이는데 월등한 영향을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보시, 마키다, 디월트, 미로키 이 정도 급에서 이제 공구를 구매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중국산 뭐 싸다고 뭐 이런 거는 절대 쳐다도 보지 마시고 최소한 국산, 일제, 독일제 뭐 이 정도로 공구 모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이 공구를 사는데 이 돈 아낄 게 아닌 게, 이게 한번 사두면 최소 10년 이상 웬만하면 거의 평생 동안 이게 쓸 수가 있거든요. 이게 제가 여기저기 뭐 다니면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분실의 위험도 거의 없잖아요. 제 건물에서 제가 쓰는 거니까요. 그리고 요새 또 사람 부르는 인건비가 비싸가지고 차라리 좋은 공구 이렇게 딱 사두어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요긴하게 쓰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이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공구에 돈 아끼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장비를 활용해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방 한 개를 거의 전문가가 해놓은 품질 정도로 딱 해놓으면 그다음부터는 빈방 나올 때마다 고쳐도 아마 첫 방은 2달이 걸렸어도 그다음부터는 소요되는 시간이 이게 점점 빨라질 겁니다.
이제 하면서 이제 점점 숙달되니까는 그 리모델링 품질도 점점 좋아질 거고요. 그러면 괜히 이렇게 일 배운다고 기술자들 따라다니면서 그 곰빵이나 그 뼈 빠지기 하다가 이제 포기하는 것보다 일 배우기 훨씬 좋은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을 배워놓으면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 건축 인테리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계속 생기면서 그로 인해 기술이 점점 이렇게 늘어나게 되고요. 뭐 그렇게 하다 보면 공구들도 하나둘씩 사모으다 보면은 공구들도 이제 늘어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세입자들 이사 나가면 이제 반드시 소소하게 수리해야 될 부분이 생기거든요. 이런 거는 뭐 진짜 쉽게 처리가 가능하고요. 뭐 세입자가 이제 뭐 고장났다고 전화로 한 번씩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도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방문해서 이렇게 수리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처음 방 딱 한 개, 요거 한 개가 어려서 그렇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내가 여기서 기술 마스터 한다라는 생각으로 인테리어 자재들을 내 마음에 들 때까지 완벽해질 때까지 뭐 붙였다가 다시 뜯었다가 붙였다가 다시 뜯었다가 뭐 수없이 반복하더라도 마침내 그 방 한 개만 딱 끝마쳐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 경험과 기술들이 평생 임대 사업하면서 큰 재산이 남아 되어 있을 겁니다. 이 기술 배워놓은 게 이게 어디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 건축 관련된 기술이 이게 쌓이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인부들 불러서 일을 시킬 때도 있게 되는데요. 그럴 때는 그동안 이제 경험을 기반으로 이런 인부들을 잘 부려가면서 일 시킬 수 있고요. 또 제가 잘 아니까 눈탱이 맞을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점점 이게 재산이 쌓여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신축을 하게 되거나 이제 아주 노후된 건물을 사서 대수선을 한다거나 이렇게 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더 큰 일을 하게 될 때 그동안에 나의 이렇게 배워둔 기술들이 이제 아주 큰 그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임대 사업으로 월세만 받는 게 아니라 이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서 이제 성장하는 자신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그냥 소설 쓰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나이가 딱 50인데 제가 30대 초반부터 해온 경험을 기반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마 제 말대로 하시면 10년 후에는 아마 후회 절대 안 하실 겁니다. 질문 주신 분도 이제 40대 되셨다고 하셨는데 10년 정도 이렇게 하시면 그 제 나이 때인 50대 정도 되시면 아마 지금과 전혀 다른 나를 아마 보시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이 내용 말고 또 다른 전략은 또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대본을 적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오늘 분량을 이미 넘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다음 영상에 계속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원룸 사업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면 그 아래 설명란에 링크해 놓은 그 네이버 임대사업자 모임 이 카페에 한번 가보시면 그 13만 명 그 집주인 아줌마 아저씨들이 진짜 구구절절하게 그 적어 놓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으실 수도 있고요. 또 제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검토해서 영상을 만들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 영상은 아래 고정 댓글 보시면 제가 한눈에 보기 쉽게 잘 정리해 두었으니까요. 한번 정주행 해보시면 도움 되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채널 구독하시면 제 18년 원룸 사업 노하우를 이렇게 조금씩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댓글, 좋아요 남겨주시면 현재 무보수로 유튜브 하고 있는 저한테 보람을 주실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